요즘 부모님 집에 갔는데 뭔가 예전과는 다른 공기 냄새가 느껴진 적 있으세요? 혹은 내 몸에서 나는 향이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진 적은요? 샤워도 하고 세탁도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깔끔하지 않은 기분. 이건 정말 많은 중장년 분들이 겪고 계신 미묘한 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의학 전문가 이수진 한의사입니다. 35년 넘게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오면서 몸에서 풍기는 향기조차 건강의 언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불결한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외출이 꺼려진다.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가족이 민감해하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생기셨다면 절대 혼자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며 체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신호가 향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에는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성분이 달라지면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이게 공기 중에서 산화되며 묵직하고 오래 남는 향을 만들죠. 사람에 따라선 이게 조금 강하게 혹은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6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무 말 안 하지만 요즘 부쩍 창문을 자주 열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분은 위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체내 대사와 수분 상태, 식습관이 향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나이 들면 향이 진해진다고 말하지만 그걸 단순히 노화 냄새로 치부하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그 향은 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자 건강관리의 기회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며 향이 달라지는지, 이 변화가 어떤 건강 신호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뭘 바꾸면 체내 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의학과 의학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특히 채취 문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전해지는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실천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본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내 몸에서 나는 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샤워도 하고 세탁도 하는데 왜 개운하지 않을까?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게 왠지 신경 쓰인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몸속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조용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특히 중장년 이후 50대 중후반부터는 우리 몸의 대사 작용이나 피부 상태, 땀과 피지의 분비 양상이 점차 달라지면서 체내에서 생성되는 향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노화라고 단정 지으시거나 혹은 불쾌한 채취로 오해받는 걸 걱정하며 소갈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오신 6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요즘 회사에서 다들 나 몰래 창문을 열어요. 괜히 민감해지네요 라고 하셨죠. 자존심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털어놓기도 어렵고요. 그분은 특별히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 식단의 불균형, 수분 섭취 부족, 스트레스 등이 몸속 순환을 더디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향의 변화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향의 변화는 조절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향을 결정짓는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은 생활습관, 음식, 수면, 신진대사 상태에 따라 농도가 달라져요. 즉, 나이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생활을 조율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향이 왜 생기고 어떤 건강 신호와 연결되며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외모나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리듬과 건강의 이야기예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향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출발선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누구나 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나이 탓이죠.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분명 나이가 들면서 신체 리듬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피부에서 풍기는 향도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자연적이니까 그냥 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왜 어떤 방식으로 그 향이 바뀌는지 그리고 그 향이 건강에 어떤 단서를 말하고 있는지입니다. 먼저 향의 주된 변화는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며 생성되는 휘발성 물질로 대체로 40대 중반부터 체내에서 생성되기 시작하고 50대에서 60대 이후부터는 향이 더 짙어지고 오래 남는 성향을 보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향의 성분과 밀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누구나 그렇다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향의 강도와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60대라도 한 분은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반면 다른 분은 가까이 다가서기 전부터 향이 먼저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신진대사 속도와 항산화 능력, 피지 분비량과 피부 상태, 식습관과 수분 섭취 정도, 땀 배출과 활동량, 간신장 기능 등 몸속 해독 시스템의 건강 상태. 결국 향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관리 수준의 종합 결과물인 셈입니다. 한 여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60대 초반 활동적이고 깔끔한 분인데도 자신의 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조심스레 상담을 요청하셨죠. 진료를 해보니 간 수치가 경계 이상,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식사 패턴은 불규칙했어요. 결국 그 향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 안대사의 변화와 기능 저하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인식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남자 향이 더 심하다, 여성은 향이 적다라고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피지 조절이 달라지고 요실금이나 패드 사용, 구강건조 같은 요소들이 향의 구성에 영향을 줍니다. 남성은 흡연, 음주, 잦은 육류 섭취, 전립선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즉, 성별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향의 변화가 때로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입에서 과일 향이 난다거나 숨에서 암모니아나 곰팡이 같은 향이 느껴질 경우 이는 당뇨, 간질환, 신장기능 저하 등의 징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향은 몸이 보내는 감각적인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잘 살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 이 모든 변화는 조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체내 순환을 도와주고 피부와 구강을 포함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하고 은은한 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라는 생각보다는 내 몸의 균형이 바뀌고 있구나, 이제 관리할 시점이구나라고 바라봐 주세요. 몸의 향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건 사실 단순히 겉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변화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의 기름이 산소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산화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이 물질이 피부 표면에 축적되기 쉬워지고 그로 인해 향도 이전과는 다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몸의 순환이 느려지고 정체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부위는 노넨알데하이드가 잘 쌓이는 곳이에요. 두피, 귀 뒤, 겨드랑이, 목덜미, 가슴과 등 발가락 사이. 이 부위들은 피지선이 발달해 있고 땀이 잘 차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청결 관리가 소홀해도 향이 더 짙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향이 단지 피부 표면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속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숨결, 땀, 소변, 구강, 발끝까지 향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불결하게 산 건 아닌데 요즘 뭔가 내 향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럴 땐 위생보다 생활 전반의 균형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샤워도 잘하고 구강 관리도 나름 열심히 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요즘 들어 향이 좀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생활을 살펴보니 하루 물 섭취 2잔 이하, 주 3회 육류 중심 식사,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밤 늦게 식사하고 바로 취침하는 것. 결국 이분의 몸은 순환이 정체되고 산화물질이 축적되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체내 열과 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 그게 피부를 통해 향의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는 기혈순환이 느려지고 체내 노폐물이 표면에 머무는 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폐, 신장, 비위 기능이 약해지면 땀, 소변, 호흡을 통해 정화되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체내 향도 더 무겁고 뿌옇게 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땀 분비도 줄어드는데 땀은 단순히 수분 배출이 아니라 노폐물 정화 수단이에요. 운동량이 적고 땀을 잘 흘리지 않으면 몸 안의 산화 부산물이 피부의 남아향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같은 조건에서도 향이 더 쉽게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분 부족, 패드 사용, 입안 건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즉 향이란 건 단순히 피부 표면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건강의 언어인 셈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 향의 변화는 막을 수 없다가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피지 분비를 줄이는 식사 습관,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수분 섭취, 운동을 통한 대사 촉진, 특정 부위 집중 세정과 입안 청결 등 실질적인 실천 방법으로 향은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몸과 마음 모두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년 이후 향의 변화는 우리 몸의 흐름과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의 생활을 조금만 조정해도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부터는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안내드리는 체내 향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환자분들 사례에서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 한 가지씩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피지 많은 부위는 더 세심하게 씻기. 노넨알데하이드는 주로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서 생성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두피,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가슴 등 발가락 사이 등입니다.
샤워를 할 때 이 부위만큼은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끝으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가능하면 중장년용 약산성 바디워시나 피지 분해에 도움이 되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며느리가 요즘 창문을 자주 열지 않더라며 웃으셨어요. 비결은 바로 귀 뒤, 목덜미, 가슴 아래를 집중해서 씻기 시작한 것. 3일 만에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땀은 곧 체내 정화, 흘린 후엔 즉시 닦기. 땀은 체온 조절뿐 아니라 노폐물 배출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하지만 흘린 후 그대로 두면 세균 분해로 향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즉시 닦아내고 옷이 젖었다면 가볍게 갈아입어 주세요. 속옷은 매일 교체하고 외출복도 땀이 스며들었다면 하루 만에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단에서 기름기 줄이고 채소와 수분 늘리기. 기름진 음식,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품은 피지 분비와 산화작용을 촉진해 체내 향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통곡물은 장내 환경과 대사 기능을 도와 향의 성분을 부드럽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덥고 건조해질수록 향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생야채와 제철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향이 훨씬 맑아진다는 말씀 자주 드립니다. 네 번째, 물은 향을 씻는 자연의 방법입니다. 체내 노폐물은 땀과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노폐물이 농축되기 때문에 체내 향도 짙어지고 소변이나 땀의 향도 진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68잔 정도의 맹물을 자주 나누어 마셔주세요. 이때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면 마시게 됩니다. 텀블러를 책상 위, 식탁 위, 소파 옆에 하나씩 두어 보세요. 다섯 번째, 구강과 틀니 입 안향의 핵심 관리. 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 중 하나는 바로 입 안입니다. 충치나 잇몸 염증뿐 아니라 혀 표면, 틀니 관리 부족 입안 건조도 숨결의 향을 무겁게 만들 수 있죠. 식사 후에는 양치와 함께 혀 클리너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내시고 만약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취침 전엔 반드시 분리 세척해 주세요. 하루 한두 번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중년 이후의 체내 향은 훨씬 부드럽고 쾌적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실천이 건강의 흐름 전체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보며 머릿속에 정리하면 실천도 쉬워집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며 바뀌는 우리 몸의 향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주제지만 사실은 몸속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중년 이후 향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체내 변화입니다.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생기면서 향이 진해지는데 이는 피지의 산화, 순환 저하, 노폐물 축적으로 생기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 모든 향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식단, 수분 섭취, 피부와 구강 상태에 따라 동일한 연령대라도 향의 성격과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한 향은 건강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과일향, 곰팡이향, 알칼리성 자극향 등은 혈당, 간, 신장, 위장 등 몸속 장기의 변화를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향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지 많은 부위의 집중 세정, 식단 조절, 물 섭취, 구강 관리, 운동 등 생활 속 실천만으로도 향의 밀도와 지속성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은 숨길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려야 할 몸의 언어입니다. 자연스럽고 맑은 향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회복시켜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떠올리며
우리 부모님이 떠오른다거나 이건 나도 신경 써봐야겠다 싶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생활을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 들며 향이 달라지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향은 감추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삶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왜 나만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변화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흐름을 충분히 다듬어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활 하나, 습관 하나, 식사 한 끼가 조금씩 당신의 향을 맑고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과 관계까지 함께 변화시켜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항상 건강하세요.